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랜만에 개혁신당의 대표 그리고 화성시 의뢰에서 당선된 이준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준석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특히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그 결과를 놓고 정말로 근거 없는 그런 주장들을 해대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유권자 또는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0% 이상, 그러니까 30% 이상이라는 건 뭔 말입니까?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을 갖다가 뭔가 이 질을 운운한, 이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는 식으로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이거를 한번 지적하는 차원에서 오랜만에 이준석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준석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이 10분 이상 시간을 들여서 그렇게 들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지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왜냐? 원체 그 주장이 황당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19일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여기에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려고 하지 않을까는 윤석열 대통령의 향후 행보를 분석한 게 아니라 이준석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이준석과 천하람 개혁신당 그쪽에 모인 자들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별로 의미가 없는 발언입니다. 이거는 아무런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또 뭐라 그랬냐, 이 이준석이가 한국갤럽 조사 결과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3%로 떨어졌다, 전 조사 대비 11%포인트 급락했다. 이건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분석을 해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준석이가 뭐라 했냐, 윤 대통령 지지층이 가정주부와 무직, 은퇴층으로 좁혀졌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다. 지지율이 질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질적으로 안 좋다는 이 주장, 이 표현,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국민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한 것인가, 그런 식의 오해를 자초하는 것인가, 얼마나 논란이 될 소지가 큰 것인가, 잠시 뒤에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냐, 이준석이가 60대 중반부터 윤 대통령의 긍정 부정 평가가 같게 나왔다. 그 앞엔 전부 다 부정이 높았다. 60대 중반 이후로는 이제 대부분 은퇴하신 분들이나 사회활동 안 하시는 분들이다. 지금은 회사에서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주장도 얼마나 황당한 주장인가 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또 이준석이가 결과가 이 정도 고착화 됐으면 이젠 뒤집는 담론이 나오기 힘들다. 윤 대통령 본인이 여기서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임기 단축 개헌을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주장입니다. 순전히. 여러분들, 근거 없는 주장은 뭡니까? 선전선동에 가깝습니다.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이준석의 이 세 가지 주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준석이가 가정주부, 무직, 은퇴층,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그 지지율이 질적으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뭔 말입니까? 물론 지금 현재 한국갤럽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직업군을 보면은 다른 직업군보다는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무직 또는 그 다음에 은퇴층 또는 전업주부, 이런 사람들의 지지율이 다른 곳보다 좀 높게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질적으로 안 좋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국내 지지를 받는데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대한민국 헌법에 의해서 다 주권자이고,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과 2항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대한민국의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이번에 선거에서 국내 대리인으로서 국회에 들어가겠다고 그렇게 화성시 의뢰에서 어떤 선거운동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 엄마 아빠까지 다 데리고 나가지고 준석이 엄마 준석이 아빠 그렇게 잠바 입혀놓고 돌아다니게 한 그 사람이 지금 국민의 지지 자체를 갖다가 어떤 질을 운운합니까? 젊은 사람이 지지하면 질적으로 상당히 좋은 거고, 그 다음에 30대 40대가 지지하면 좋은 거고, 회사 다니는 사람이 지지하면 좋은 거고, 60대 이상이 지지하면 그건 질적으로 안 좋은 거고, 전업주부가 지지하면 그것도 질적으로 안 좋은 겁니까? 이런 정신 상태가 대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이런 정신머리를 가진 사람이 정치를 하겠다고 지금 나서고 있고, 이런 사람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도 아닙니다, 비난, 조롱, 멸시, 모욕을 하고 있으니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제가 살펴봤습니다. 통계를 봤습니다. 여러분들, 뭐냐면 무직 또는 전업주부 또는 은퇴층, 이 사람들을 통칭 뭐라 그러냐면 비경제활동 인구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이는 참 이렇게 쉬운 말도 비경제활동 이렇게 통칭하면 될 텐데 꼭 굳이 무직, 전업주부, 은퇴층,
듣는 무직 전업주부 은퇴층이 다 기분 나쁘게 정말 그 인생 자체를 갖다가 깔아뭉개는 그런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걸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2024년 3월 현재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봤습니다. 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지금 현재 비경제활동 인구는 총 얼마냐면 1624만 명에 달합니다. 1624만 명. 여러분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현재 남한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그러면 뭔 말입니까? 이준석이는 1623만 명, 그러니까 비경제활동 인구, 그러니까 고령 인구 또는 전업주부 또는 무직 이런 사람들 1624만 명의 지지를 받는 그거는 질적으로 안 좋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4.76%, 35%가량에 대해서 질적 저하를 운운한 자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치를 논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이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3명 중 1명에 해당하는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으면 또는 이 사람들의 지지를 주로 받으면 이 사람들의 지지만 받으면 그건 질적으로 안 좋은 겁니까? 여러분들 이게 지금 말이 되는 겁니까?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준석이가 그전에도 무슨 세대 갈라치기니 뭐니 세대 포이론이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냥 무작정 자기가 뭐 유튜브 방송인데 하여튼 자기 주장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자기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무시하고 멸시하고 경시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발언을 어떻게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공개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 어떤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했어도 상당히 문제가 될 판에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근데 공개적으로 이런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리고 이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준석이가 따라다녔던 사람이 누굽니까? 유승민입니다. 유승민이 뭔 소리 했습니까? 새로운 보수, 따뜻한 보수, 개혁 보수, 혁신 보수, 합리적 보수, 뭐 베레벨 보수 다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준석이도 그런 구호에 아마 동조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준석이가 1월 24일 날 개혁신당 만들 때 개혁신당은 보수 정당이라고 했습니다. 대체 그 보수가 뭔 보수인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가 개혁적인 보수 정당이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개혁 보수입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3분의 1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하는 이런 표현들을 쓰는 그 자가 과연 개혁보수, 따뜻한 보수 이런 거를 자처할 자격이 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 중앙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선거인 수를 집계를 해봤더니 얼마였냐면 4,428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중에 또 비경제활동 인구가 포함되지 않습니까? 1,624만 명. 물론 비경제활동 인구를 조사하는 것은 만 15세 이상부터이기 때문에 만 15세부터 만 17세까지 요 인구를 빼야 되겠지만 그건 뭐 절대적으로 소수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는 무시하고 그냥 1624만 명으로 계산해 보면 전체 유권자의 거의 한 37% 그러니까 10명 중 4명 아까 그 선거권을 갖지 않은 그 인구를 빼면은 한 전체 인구의 한 3명 중 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또 무시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이가 그렇게 자기를 찍어달라고 흡수하고 다녔던 자기 엄마 아빠 데리고 다녔던 화성시 을이 어디냐면 여기가 경기도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화성시 을은 인구 구성이 좀 다른 걸로 알려져 있지만 어쨌든 이 화성시 을이 속한 경기도 역시 15세 이상 인구가 1204만 명이나 됩니다. 근데 이 중에서 무직 또는 전업주부 또는 은퇴층이 417만 명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냐면 15세 이상 중에서 34.63% 그러니까 35%가량이 바로 이준석이가 뭐 질적으로 안 좋다라고 했던 이 사람들의 지지를 받는 거는 질적으로 안 좋다라고 그런 취지로 오해될 만한 그런 발언을 했던 바로 무직 전업주부 은퇴층 이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그 말입니다. 경기도 인구의 3명 중 1명도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또는 자기가 속한 그 선거구가 속한 경기도민의 3분의 1을 갖다가 이렇게 무시하고 이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이들의 분노를 자초하는 이런 발언을 스스럼 없이 한 사람을 우리가 정치인이라고 또는 이 윤석열 대통령 또는 윤석열 정부를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은퇴층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65세 이상을 고령 인구라고 그럽니다. 고령 인구인데 2024년 3월 현재 고령 인구는 5,129만 명 중에서 987만 명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19.24%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이 고령 인구입니다. 이준석이가 말한 은퇴층이 거의 뭐 5명 중에 1명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미성년자를 제외한 유권자 비중으로 따져보면 전체 유권자의 23% 그러니까 전체 유권자 4명 중 1명이 바로 고령 인구입니다.
사실상 이들은 은퇴층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즉 이준석이는 전체 유권자의 적게는 5분의 1, 많게는 4분의 1가량을 또 이렇게 그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준석이가 당선된, 이준석이가 표를 달라고 그렇게 하고 다닌 화성시 을 인구 구성을 살펴봤습니다. 화성시 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동탄 4동, 6, 7, 8, 9동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동탄 4동 65세 이상 인구가 4%입니다. 동탄 6동은 5.1%, 동탄 7동은 6%, 동탄 8동은 5.7%, 동탄 9동은 5.1%입니다. 그러니까 화성시 을의 총 선거인 수가 16만 9,135명인데 이 중에 고령 인구는 화성시 을 유권자 전체의 7%가량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거기에서 국회의원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지역구 인구의 7%가량을 또 이렇게 모욕했다는 오해를 자초할 수 있는 이런 표현을 했다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회사에 앉아있는 사람들 전부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것이다, 이렇게 망상과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만, 여러분들 우리나라에는 이제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뭐 이런 얘기는 굳이 피해야 된다, 이런 일종의 불문율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종교, 정치 이런 얘기 하면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 얘기를 또 어디서 특히 하면 안 되냐? 회사에서 하면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실제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여러분들 이 정치 얘기란 건 종교처럼 정말 민감하고 그 생각하는 그 시각에 따라서, 그 입장에 따라서 정말 첨예하게 대립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종교, 정치, 성향, 이념 이런 거를 달랐을 때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아주 민감한 주제입니다. 이 민감한 주제를 회사에서 얘기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사람들은 회사에서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약간 XXX 이런 X라이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취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준석이는 지금까지 뭐 직장 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를 하고 앉아있다 그겁니다. 그야말로 이거는 이준석의 소위 뇌피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나온 김에 이준석이가 무슨 무직, 전업주부, 은퇴층을 갖다가 이들의 지지를 받는 거는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민인데, 국민은 국민이고 뭐 참정권을 가진 국민은 국민인데 무슨 1등 국민, 2등 국민, 그 중에서 2등 국민, 3등 국민이나 된 것처럼 질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운운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준석이가 그러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과연 생산적인 일을 과연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이준석이가 학교 뭐 졸업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준석이가 학교 졸업하고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뭐 했습니까? 뭐 클라세 스튜디오 그게 뭡니까? 그리고 박근혜 비대위 때 참여해가지고 지금껏 여의도 정치권을 떠들고 앉아 있었는데, 그리고 방송가를 떠들면서 또 패널로 이렇게 나가고 그랬었는데, 그게 무슨 생산적인 일이고 그게 무슨 부가가치가 있는 일입니까? 여러분들 이준석이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생산적인 말입니까? 아니면 오히려 우리 사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이런 말입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준석이가 과연 대한민국의 비경제활동 1623명 그 누구를 갖다가 지적하고 이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말이 안 되는 짓을 계속 하고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이준석이가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 23%가 나온 걸 놓고 결과가 이 정도 고착화됐으면 이제 뒤집는 담론이 나오기 힘들다. 그러니까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이나 얼른 꺼내라. 그래야만 너는 이제 관심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거의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 갖다가 조롱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이준석의 세뇌 가스라이팅 선동에 넘어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제가 하는 차원에서 굳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번 한국갤럽 조사에서 23% 윤석열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율이 23%가 나온 건 맞습니다. 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래 가장 최저치입니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로는. 제가 이걸로 어제 영상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최근 언행을 갖다가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말 심각한 상황이다, 저도 이렇게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만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그걸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어제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이가 뭐 여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직업별로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 22%, 긍정평가입니다. 자영업 22%, 기능노무 서비스 21%, 사무관리 12%, 전업주부 40%, 학생 12%, 무직, 은퇴, 기타
35%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가 질적으로 상당히 안 좋다고 한 그 지지율의 현황입니다. 그리고 이준석이는 이걸 놓고 윤석열 이제 그 회복하기 힘들다. 윤석열 관심 받기 어렵다. 윤석열 임기 단축 개헌이나 얼른 해라. 이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닙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비슷한 지지율을 기록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때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봐도 지금 현재와 비슷한 이 직업별로 이런 비슷한 지지율이 나온 적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라는 사람이 그리고 뭐 유튜브 방송이든 어느 매체든 나와가지고 이런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자기만의 분석을 하려고 한다고 하면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없는 건 뭡니까? 허위 선전입니다. 선동입니다.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 달에 5주차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뭐 한일 관계 이런 문제로 인해서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얼마였냐면 24%였습니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 24%입니다. 그런데 그때 직업별 지지율을 보겠습니다. 자영업 25%입니다. 그리고 기능농부 서비스 24%, 사무관리 16%, 전업주부 38%, 학생 4%, 무직 은퇴 기타 31%입니다. 최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그 분포와 똑같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1, 2%포인트 차이 날 뿐.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2022년 8월달 이때는 무슨 이 개식용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논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김건희 여사 이런 문제가 터져가지고 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또 얼마였냐면 24%였습니다. 24%인데 직업별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영업 27%, 기능노무 서비스 24%, 사무관리 16%, 전업주부 31%, 학생 14%, 무직 은퇴 기타 40%입니다. 여러분들 이런 일들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또 2023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총 한 4번, 5번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은 30%를 넘고 30% 중반대를 넘고 이번 총선 가까이 와서는 40%를 넘었습니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준석이가 얘기하는 건 전혀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마 우리 국민들은 이런 통계치를 샅샅이 살펴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했는지 아니면 이렇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무시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소리를 이렇게 나와서 거리낌 없이 했다 그 말입니다. 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회복 불능이다.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런 여론을 조장하기 위해서 윤석열은 이제 사회생활하지 않는 은퇴층이나 경제활동도 하지 않는 사회와 고립된 단절된 이런 사람들의 지지만 받는 아주 질적으로 안 좋은 지지율만 갖고 있는 대통령이다. 저 사람한테 미래가 없다. 이런 거를 세뇌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선동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주장들을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오해를 아주 자초할 만한 그런 주장들을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준석 같은 부류의 인사들이 얘기하는 거는 일단 믿으면 안 된다. 일단 그 근거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된다. 이런 얘기를 꼭 조언하고 싶습니다. 이 영상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